할머니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15년 전 사망진단서가 발급된 바로 그 할머니가 아들은 그 사이 어머니의 유산으로 아파트 2채를 매입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금부치와 폐물을 나눠 가졌습니다. 호적에서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제삿날까지 달력에 적어두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두 손에 낡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조용히 살아서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아들의 낯빛이 종잇장처럼 희게 변했습니다. 며느리가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말없이 그 눈빛에 15년의 세월이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박재현이 말을 잃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것이 정말 자신의 어머니인지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의심하고 싶었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뒤에서 아내 최미숙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누가 최미숙도 굳었습니다. 얼굴이 굳은 채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김분수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집 안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깔끔하게 꾸며진 거실. 새 소파. 벽에 걸린 가족 사진. 그 사진에 자신의 얼굴은 없었습니다. 들어가도 되냐? 아들이 아무 대답도 못하는 사이 할머니는 스스로 문지방을 넘었습니다. 이런 진솔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소파에 앉은 할머니의 손에는 낡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봉투, 영수증, 사진, 일지. 15년간 모은 것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최미숙이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머니는 돌아가셨잖아요. 내가 돌아갔냐?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재현이 손을 들어 이마를 짚었습니다.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머니, 잠깐. 이건 좀 이상한데요? 우리가 의사한테서 확인을 받았고 절차도 다 밟았는데 어느 의사? 네. 어느 의사가 나를 죽었다고 했냐고. 박재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최미숙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할머니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놓칠 리가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그 눈빛을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들의 눈, 아들의 손, 차가운 주사 한 대. 눈이 감기던 그날 밤의 기억이 몸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15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박재현은 그때 47이었습니다. 어머니 김분수는 63살. 건강했습니다. 정정했습니다. 혼자 시장을 보고, 혼자 밥을 짓고, 혼자 이웃과 어울렸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어머니가 건강하면 유산이 오지 않습니다. 박재현과 최미숙은 그해 봄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용히, 치밀하게. 박재현에게는 동생이 둘 있었습니다. 막내 박재호와 여동생 박재연. 세 남매가 어머니의 집과 통장을 나눠 가지려면 어머니가 먼저 사라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박재현은 동생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혼자 먹으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치매 증세가 있어? 몰랐어. 가족 모임에서 박재현이 처음 그 말을 꺼냈습니다. 막내 재호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치매. 우리 어머니가? 지난주에 나한테 전화했는데 멀쩡하시던데. 그게 초기 증상이야. 오락가락하는 거?
의사한테 물어봤어. 박재호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누나 재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박재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정기 검진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의심 없이 따라갔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박재현이 가족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머니가 급격히 상태가 나빠지셨어. 의식이 없으셔. 그리고 열흘 뒤, 어머니 돌아가셨어.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사망 진단서에는 의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재현이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의사였습니다. 돈을 받은 의사였습니다. 막내 재호는 어머니 장례식에서 울었습니다. 누나 재현도 울었습니다. 그런데 박재현은 울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처리하느라 바빴습니다. 유산 정리는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 예금 통장, 땅 문서, 모두 박재현의 이름으로 넘어갔습니다. 동생들에게는 얼마씩 쥐어주었습니다. 묻지 않게, 의심하지 않게. 어머니는 죽지 않았습니다. 주사 한 대에 의식을 잃었고, 눈을 떴을 때는 강원도 산속 요양원이었습니다. 창문에 쇠창살이 달린 방, 잠긴 문. 이름도 모르는 곳에서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신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약 때문이었습니다. 매일 2알씩 먹이는 약. 그것을 먹으면 멍해졌습니다. 기억이 흐릿해졌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약을 혀 밑에 숨겼습니다. 흘리는 척 뱉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자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눈이 또렷해졌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대로 주위를 살필 수 있었습니다. 요양원에는 간호사가 몇 명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이정하였습니다. 28살의 젊은 간호사, 서울 출신이었습니다. 눈이 맑았습니다. 어머니는 이정화를 지켜봤습니다. 오래, 조용히. 이정화는 다른 간호사들과 달랐습니다. 할머니들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밥을 남기면 왜 남겼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눈을 맞추었습니다. 어느 저녁, 어머니가 이정화에게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이정화는 쪽지를 읽고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기 오신 날짜가 언제예요? 15년 됐어. 이정화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2달 뒤, 어머니는 그 요양원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정화가 도왔습니다. 이정화는 그 뒤로 요양원을 그만뒀습니다. 어머니를 서울의 작은 쪽방에 숨겼습니다. 그때부터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정화와 함께 증거를 모았습니다. 요양원 입소 기록, 담당 의사의 진술 영상, 사망 진단서의 허위 서명 증거, 아들 박재현이 유산을 정리한 서류들. 2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머니가 왔습니다. 박재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차갑게. 어머니,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법적으로 이미 처리된 일이에요. 어머니는 15년 전에 사망이 확인됐고 모든 서류가 완료됐어요. 그 서류 내가 다 알아? 뭐요? 어떤 의사가 사인했는지, 돈을 얼마나 줬는지 다 알아. 박재현의 얼굴에 균열이 갔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다시 표정을 다잡았습니다. 어머니, 15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정신이 좀 혼란스러우신 거 아닌가요? 노인분들이 가끔 기억이 재현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 치매 아니야. 한 번만 더 그 소리 해봐.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미숙이 박재현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둘이 부엌 쪽으로 물러났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떻게? 진짜 어떻게? 저 할머니가 뭘 알고 온 거야? 모르지. 확인해봐야 해. 저 봉지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 그게 문제야.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손녀 박지아가 들어왔습니다. 22살. 대학교 4학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지하 능거실에 앉은 낯선 노인을 보았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아를 보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지아가 10살 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그 아이가 이렇게 컸습니다. 지아야. 네. 저를 아세요? 박재현이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지아야. 이분은 그냥 좀 쉬시러 오신 분이야? 잠깐 있다 가실 거야? 지아가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너무 불안했습니다. 아빠. 표정이 왜 그래? 박지아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빠. 저분 누구야? 왜 나한테 반말해? 지아야. 방에 들어가 있어? 싫어. 이분이 나를 아는데 나는 왜 모르는 거야? 최미숙이 지아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지아가 뿌리쳤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가 봉지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지아에게 내밀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7살쯤 된 여자아이, 그 아이의 옆에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할머니. 두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지아가 사진을 보았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저잖아요. 그래. 내가 7살 때야. 내 생일에 내가 선물 사줬지? 빨간 장갑 기억하냐? 지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 그래. 근데 할머니는 돌아가셨잖아요. 아빠가 지아가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박재현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빠.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빠. 지아야. 이건 복잡한 문제야. 내가 모르는 게 있어서 바빠. 지금 할머니가 여기 살아 계시잖아. 어떻게 돌아가셨어? 최미숙이 끼어들었습니다. 지아야. 이분이 정말 할머니인지 확인도 안 했잖아. 누군지 어떻게 알아? 이상한 분들이 돈 노리고 전마. 지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빨간 장갑 얘기를 저분이 어떻게 알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완전히. 할머니가 봉지에서 서류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박재현 앞에 놓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 입소 기록. 2009년 1월 12일. 이름 김분순. 입소 사유 가족 위탁. 담당자 박재현. 박재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다음 서류. 사망 진단서. 서명한 의사의 이름. 그리고 그 의사의 진술서. 위조된 진단서임을 인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사과하더라. 10년이 지나서. 최미숙이 주저앉았습니다. 박재현이 서류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무효예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이미 재현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를 그곳에 집어넣던 날 밤. 나 의식 잃기 전에 다 들었다. 미숙이한테 전화로 성공했다고 했잖아. 박재현이 굳었습니다. 완전히. 녹음됐어. 최미숙이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냈습니다. 그때 어떻게 나 귀 박다. 그리고 이정하 씨가 그 요양원 기록 다 가지고 있어?
내가 입소하던 날 찍은 CCTV 영상도. 얼굴이 다 나와. 지아가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재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갑자기였습니다. 쿵.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상황이 너무 급해서. 빚이 있었고 사업이 망해가고 있었는데 나한테 빌지 마. 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이미 경찰에 신고했다. 이 서류는 사본이야. 원본은 변호사한테 있어? 박재현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최미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재현 씨.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어머니한테 얘기하면 집 다물어. 지아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단호했습니다. 지아가 최미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도 알고 있었잖아. 처음부터. 최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아가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저는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할머니가 지아의 머리를 쓸었습니다. 오래. 천천히. 알아. 내가 뭘 알았겠냐? 그래서 용서할 게 없어. 그로부터 사흘 뒤. 박재현은 경찰서에 출두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존속 유기. 재산 횡령. 혐의가 3가지였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증거가 너무 많았습니다. 요양원 기록. 의사의 자백 진술서. CCTV 영상. 이정화의 증언. 2년간 어머니와 이정화가 쌓아온 것들이 법정에서 하나씩 펼쳐졌습니다. 최미숙은 별거를 선언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자신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김분수는 호적을 되찾았습니다. 법원에서 사망 선고를 취소했습니다. 아파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팔린 것은 돌아오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박재현 명의로 된 재산의 일부가 회수됐습니다. 지아는 학교 기숙사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의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지아 스스로 짐을 챙겼습니다. 할머니. 제가 있을게요. 불편하지 않겠냐? 안 불편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긴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이정화와 통화했습니다. 이정화는 서울에서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어머니가 도왔습니다. 지아도 거들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가 지아에게 말했습니다. 밥 먹자. 네. 할머니. 지아가 식탁을 차렸습니다. 할머니가 김치를 꺼냈습니다. 작은 원룸에 밥냄새가 퍼졌습니다. 15년 만의 밥상이었습니다. 그 밥상을 준비하면서 할머니는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은 이미 다 써버렸습니다. 15년 동안 산속 요양원에서 홀로. 이제는 밥을 먹을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수저를 들었습니다. 지아가 마주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같은 밥상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들어왔습니다.